안녕하세요. 독립일기입니다. 네, 영상 이어서 9번부터 다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모두가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설령 그 악재가 파급력이 세더라도 조정 수준에 미치는 것이지 대폭락은 절대 오지 않는다. 진짜 대폭락은 모두가 예상하지 못하는 블랙스완에서 찾아온다. 대표적인 게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 그때 당시에는 제가 투자를 시작을 안 해서 2020년도에 그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사람들이 그 코로나를 의심했다고 해요. 아, 뭐 그냥 단기적으로 끝나겠지. 어차피 뭐 연준이 돈 풀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근데 결국 엄청나게 파급력이 셌죠. 그 코로나가. 그래서 그 파급력 때문에 연준이 나중 가서야 돈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의심하지 않았던 그 코로나는 정말 큰 블랙스완이었고, 또 이제 22년도에 21년도 유동성 불장이 끝나고 22년도 대하락장이 찾아올 때 사람들이 안일했어요. 지금 비트코인 뭐 1억을 찍고 내려가야 된다. 지금 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동성 회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 오르고 나서 폭락을 한다. 아직은 안일할 때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할 때 대폭락이 찾아왔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도 사람들은 전쟁 안 난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려면 저렇게 대놓고 광고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죠. 이렇듯 진짜 대폭락은 모두가 예상하지 못하는 블랙스완에서 찾아옵니다. 저희가 아는 악재, 이미 개미들이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10번. 어떤 산업에 투자하려면은 그 산업의 1등에만 투자해야 합니다. 한 번 산업에서 주도권을 가진 회사는 그 산업에서의 영업이익으로 인해 또 다른 산업으로 확장해 나가기가 굉장히 수월해진다.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죠. 그리고 테슬라가 있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영업이익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산업까지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점이 일어나는 건데, 한번 그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그 기업은 미친 듯이 성장합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그래픽 카드나 AI의 절대적인 선두주자가 엔비디아인데, 그 이미지로 혹은 그 기술력으로 이미 한번 1등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거기서 번 돈으로 또 다른 산업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굳이 투자를 하겠다면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게 투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평소에는 현생에 집중해서 자기 몸값을 불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1등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 있겠죠. 돈을 많이 벌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또 주식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에 투자를 하면 되겠죠. 11번. 뭐든지 할 거면 하나만 믿고 해야 됩니다. 이제 22년 말에 반감기 패턴에 의해서 비트코인 저점이 나왔을 때 저는 그때 비트코인이 저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다른 사람 말들이 휘둘려서 결국 저점을 잡지 못했죠. 그때 풀시드를 받고 전고점까지 쭉 홀딩했으면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어차피 수익이 계속 날 거니까. 근데 저는 이미 그때 저점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저점에 사지 못했기 때문에 테슬라나 다른 빅테크 주식에 눈을 돌렸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오르면은 올라가야 최고점까지밖에 못 오르거든요. 왜냐면 불장이 이제 최고점을 뚫고 시작하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말고 테슬라나 다른 빅테크 주식은 그렇게 반감기 패턴 같은 게 없고 주가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전고점 이상까지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테슬라를 매수를 했는데, 결국 제가 그 테슬라로 손해를 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든 할 거면 하나만 해야 돼요. 제가 공부도 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부가적인 수익을 위해서, 약간 요행이죠 어떻게 보면, 단순히 운빨로 돈을 일시적으로 벌기 위해서 주식에 넘어갔는데 그게 결국 손실이라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던 자산도 언젠간 오를 때가 와요. 그때까지 우습게 들고 가면 결국 내 차례가 와서 수익을 보고 나온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면 이제 24년인가 이때가? 네, 어쨌든 1월 15일쯤에 비트코인이 주춤하길래 그리고 많이 올랐길래 비트가 언젠간 떨어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RSI 과매도 구간에 저평가를 받고 있는 테슬라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테슬라를 샀어요. 비트코인이 이미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테슬라는 저점을 뚫고 저는 마이너스 400만 원까지 갔으며 비트코인은 천정부지로 오르더라고요. 내가 산 주식은 내리고 내가 사려고 했던 다른 자산이 오르는 것을 보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또 느꼈습니다. 그냥 할 거면 하나만 해라. 코인을 할 거면 코인만 하고 주식만 할 거면 주식만 해라. 22년 말에 제가 비트코인에만 집중을 해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비트에 올인했다면 늦어도 23년 7월 그때 이제 25K에서 횡보할 때죠. 그때 리스크를 감수하고 비트를 샀다면 적어도 3, 4배 300%에서 200%에서 300%까지 불렸을 텐데. 그리고 3월 14일 기준 테슬라는 제가 손절했던 184불 거기를 더 뚫고 밑으로 내려와서 169불인 상태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 환율까지 내려가서 환차손까지 입었어요. 아, 참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이것도 어쨌든 할 거면 하나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12번. 이거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별표를 해야 합니다. 12번째. 코인 하면서 4848 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추가적으로 11번 하고도 직결되는 내용인데 할 거면 하나만 해야 되는 이유. 제가 24년 3월에 알트들을 매수했을 때 아캄이나 월드 같은 AI 코인을 괜찮은 저점에 매수했어요. 근데 많이 오른 상태였고 그때 하필 유튜브에 자코가 오를 때가 됐다는 어떤 유튜버 영상이 떴어요. 또한 그 당시 제가 샀던 아캄이나 월드가 움직임이 둔해서 일단 팔고 그 유튜버가 추천한 업비트 자코로 가서 단기간에 2배만 먹고 다시 월드나 아캄을 잡을 생각이었는데 자코로 갈아타자마자 바로 월드하고 아캄이 떡상을 했고 제가 그 월드하고 아캄을 샀던 평단은 다신 잡을 수 없는 저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비트가 꽤나 큰 조정을 줬을 때 제가 갖고 있던 코인 98, C98 코인이죠. 그거랑 하이스트리트를 팔고 아래에서 다시 잡으려고 했으나 다시 결국에 그 코인이 주요 매물대, 주요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서 급하게 추격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가 평소에 기존에 갖고 있던 평단보다 더 높게 잡았죠. 그러니까 차트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불장 한가운데서는 물려있는 게 돈 버는 거고요. 사팔사팔 하지 말고 그냥 우습게 들고 있으면 언젠간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도 네. 그리고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투자할 때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저는 아캄이나 월드코인 같이 AI 코인을 이것도 말씀드린 거죠. 똑같아요. 12번이랑 13번이랑 같은 내용이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4번. 항상 매매를 할 때는 숲을 보고 매매해야 돼요. 단기적인 움직임, 사소한 10%, 20% 이런 움직임에 집착하지 말고 캔들 기준 최소 주봉 이상, 최고가 아니라 최소죠. 주봉 이상 500% 이상의 수익률에 집중해야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했음에도 1, 20% 하락에 무서워서 사팔사팔 하고 보면 500% 수익을 놓치게 됩니다. 비트코인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22년 말에 2천만원 초반까지 내려왔을 때 모두가 11K, 12K 간다고 외쳤습니다. 물론 2천만원에서 1,500만원은 25% 정도 하락한 범위라 되게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천만원도 주봉 이상으로 보면 굉장한 저점이었죠. 보시면요, 22년 말에 2천만원까지 내려박았죠. 길게 보면 이때 이제 축소해서 보면은 엄청 크게 느껴져요, 이 하락이. 근데 키워서 보면 저점이었죠. 이때 사나 가격 차이 얼마 안 나요. 이때 겨우 이 하락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사다가 이 상승을 놓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저는. 어쨌든 제가 2천만원대에 풀시드를 박았으면 최소 1억 스타트였을 거예요. 저는 그 25% 하락, 이 하락이 여기서 2천만원까지 내려왔죠.
여기서 25%더 하락할까봐 1,500만 원까지 내려 박을까봐 무서워서 못 샀습니다. 그리고 그 400% 수익을 날린 거죠. 그리고 16번, 시장은 순식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딴 거래대금에서 불장이 어떻게 와? 이딴 차트에서 어떻게 불장이 와? 개미들 다 떠났겠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불장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3년 3월부터 시작한 긴 횡보장에서도 거래대금이 다 말라가던 와중에 현물 ETF로 대상승장이 왔고, 24년 3월부터 5월까지 조정장에서도 모두가 망할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이더리움 ETF와 함께 비트코인이 상승했죠. 하락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하락장이 오지 않을 것 같을 때 하락장이 찾아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그 코로나 블랙스완이랑 22년 초, 21년 말, 그때 이제 연준의 유동성 회수로 인한 대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그때도 순식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또 영상이 길어져서 일단은 16번까지만 마무리를 할 것이고, 또 이어서 네,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